5개 대륙의 카페인을 생산하는 5가지 식물이 자랍니다. 그것들은 양동이에서 자랍니다. 살충제도, 비료도, 재배치도 필요 없습니다. 3가지는 커피보다 더 많은 카페인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2가지는 필요 없이 6시간 동안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원주민들은 수천 년 동안 그것들을 우려 마셨습니다. 4조 500억 달러 규모의 산업이 그들의 이름을 묻어버렸습니다. 이 비디오가 끝날 때쯤 여러분은 이 5가지와 평생 여러분의 현관에서 무료 카페인을 수확하는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카페인은 커피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단어들을 같은 의미로 사용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카페인은 지구상의 모든 유인 대륙에 걸쳐 60종 이상의 식물종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알칼로이드입니다. 커피는 이 분자를 생산하는 수십 가지 식물 중 하나의 전달 방법일 뿐입니다. 커피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카페인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4조 500억 달러 규모의 마케팅 기계입니다. 이 기계가 여러분에게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커피 원두가 400호뜨기 이상의 온도에서 로스팅되면 이 과정은 폴리페놀이라는 화합물을 파괴합니다. 이것들은 위장에서 카페인 흡수를 늦추는 천연 완충제입니다. 생두에는 이들이 들어있지만 로스팅은 이들을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면 카페인이 혈류로 빠르게 흡수됩니다. 심박수가 급증하고 에너지가 약 90분 동안 솟구치다가 급격히 떨어지면 여러분은 또 다른 잔을 찾게 됩니다. 이 주기는 대부분의 성인에게 하루에 서너 번 반복됩니다. 그 갈망은 시스템의 결함이 아닙니다. 그 갈망이 바로 시스템입니다. 오후 2시에 미국 어느 사무실의 휴게실에 들어가 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세요. 절반은 멍한 눈과 무거운 어깨로 커피 메이커 주위에 서서 서너 번째 잔을 따르고 있습니다. 오전의 복용량은 몇 시간 전에 약효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즐거워서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피로가 몰려와 다시 마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 점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각성제가 왜 90분마다 작동을 멈추는지 아무도 묻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머그잔을 다시 채울 뿐입니다. 이제 놀라운 점을 생각해 봅시다. 5개의 다른 대륙에서 완전히 독립적으로 원주민 문화는 같은 원리를 발견했습니다. 카페인은 같은 잎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다른 화합물과 결합될 때 더 잘 작동합니다. 터부로민이라는 분자는 심혈관계를 부드럽게 자극합니다. 터필린이라는 또 다른 분자는 평활근을 이완시킵니다. 엘테아닌이라는 아미노산은 졸음을 유발하지 않고 신경계를 진정시킵니다. 이 화합물들이 카페인과 함께 작용하면 흡수를 늦추고 자극을 연장하며 피로를 방지합니다. 어떤 실험실도 이것을 설계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제약회사도 이것을 특허내지 않았습니다. 식물들이 수백만 년의 진화를 통해 스스로 해냈습니다. 제가 곧 공개할 5가지 식물 중 3가지는 단일 식물군에 속합니다. 모두 감탕나무과입니다. 아메리카 대륙 전역에서 야생으로 자랍니다. 원주민들은 수천 년 동안 그것들을 우려 마셨습니다. 현대 카페인 경제는 그것들이 존재하지 않는 척합니다. 아시아와 중앙아메리카에서 2가지 종을 더하면 용기에 담아 기를 수 있고 유지비가 들지 않으며 커피숍에서 살 수 있는 어떤 것보다 깨끗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5가지 식물을 얻게 됩니다. 에콰도르 아마존 깊은 곳에는 원주민 가족들이 최소 2000년 동안 매일 아침 해 뜨기 전에 모여들던 나무가 있습니다. 상부 아마존 분지의 케추아족은 완전한 어둠 속에서 잠에서 깰니다. 그들은 피난처 중앙에 공동 불을 피웁니다. 그들은 정글 캐노피 아래에서 자라는 키 큰 상록수에 길고 푸른 잎으로 우려낸 뜨거운 차를 표주박에 채웁니다. 그리고 함께 앉아 꿈을 나눕니다. 이것은 단순한 소비가 아닙니다.
이것은 식물을 중심으로 구축된 사회적 기반입니다. 케추아족은 이 나무를 밤의 파수꾼이라고 부릅니다. 밤새도록 경계 근무를 서기 전에 이것을 마신 사냥꾼들은 피로 없이 몇 시간 동안 지속되는 차분하고 꾸준한 각성을 보고했습니다. 그들은 어두운 열대우림에서 먹이를 기다리며 몇 분이 아니라 몇 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고 앉아 집중력을 잃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 나무는 구아야사, 구아유사, 돈트로, 에콰도르, 페루, 콜롬비아의 강 지류를 따라 자라는 아마존 상부 원산의 상록 감탕나무입니다. 적절한 조건에서 거의 100피트 높이까지 자라고 한 세기 이상 삽니다. 잎에는 건조 중량 기준으로 1.9%에서 7.6% 사이에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아라비카 커피 원두는 약 1.4%를 함유합니다. 최고점에 달했을 때 구아야사 IP 하나는 커피 원두의 5배 이상의 카페인을 함유합니다. 지구상의 다른 어떤 잎이도 이에 미치지 못하지만 카페인만으로는 케추아족이 지구상에서 가장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숲에서 수십 가지 다른 선택지 중에서 이 나무를 선택한 이유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구아야사 잎에는 또한 엘티아닌, 터브로민, 그리고 고농도의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화합물들은 카페인 전달을 조절합니다. 그 결과는 30분 동안 서서히 에너지가 축적되어 4-6시간 동안 꾸준히 유지되는 것입니다. 불안감도, 피로도, 두 번째 잔도 필요 없습니다. 커피는 카페인을 줍니다. 구아야사는 전체 화합물 스택을 제공합니다. 케추아족은 현대 양리학이 존재하기 2000년 전에 이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서양 과학이 아직 완전히 설명할 수 없는 이 식물의 또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케추아족은 이 식물을 중심으로 특정 의식을 개발했습니다. 그들은 새벽 전에 여러 잔을 마신 다음 약 1시간 동안 다시 잠에 듭니다. 그 1시간 동안 그들은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생생한 꿈을 꾼다고 보고합니다. 잠들어 있다는 것을 알고 경험을 조종할 수 있는 그런 꿈 말입니다. 그들은 잠에서 깨어나 다시 불 주위에 모여본 것을 공유합니다. 꿈은 공동체적으로 해석됩니다. 사냥 경로가 선택되고 아픈 구성원은 꿈에서 나타난 것에 따라 치료됩니다. 깨어 있을 때는 정신을 맑게 하고 잠들어 있을 때는 의식을 선명하게 하는 한 식물입니다. 커피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용기에 담아 키우면 구아야사는 관리하기 쉽습니다. 따뜻한 기후에 살거나 겨울 동안 화분을 실내로 들여올 수 있다면 이 나무는 파티오에서 자랍니다. 적절히 관리된 나무 한 그루는 수십 년 동안 수확 가능한 잎을 생산합니다. 잎을 따서 그늘에서 말린 다음 뜨거운 물에 우려내세요. 이것이 전체 과정입니다. 로마 제국이 존재하기 전부터 케추아족이 사용했던 것과 같은 과정입니다. 미국에서 911 구역에 거주한다면 구아야사는 1년 내내 야외에 둘 수 있습니다. 플로리다, 남부, 텍사스 해안, 캘리포니아, 남부 일부 지역을 생각해 보세요. 다른 지역에서는 열대 관엽식물처럼 다루세요. 밤 기온이 화씨 50도 이하로 떨어지면 실내로 들여오세요. 큰 이동식 화분은 이것을 쉽게 만듭니다. 5월에 내놓고 10월에 다시 들여놓으세요. 겨울 동안 남향 창문 근처에 밝은 간접광을 제공하는 한 나무는 전환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제 텍사스의 모래 해안 평야에서 버지니아의 조수 습지까지 야생으로 자라는 감탕나무 관목이 있습니다. 도랑과 울타리선을 따라 그리고 교회 쇼핑센터의 장식용 해지에서 자랍니다. 가뭄, 염분 분무, 허리케인에 강합니다. 사슴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조경사들은 매주 미국 남동부 전역의 은행과 식당 밖의 깔끔한 토피어리로 다듬습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매일 아침 커피를 사러 가는 길에 그것을 지나칩니다. 카페인을 함유한 북미 원산의 유일한 식물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당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아침 무료 카페인 공급원 주위를 잔디 깎고 있을 수도 있고 심지어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 식물은 야우폰 감탕나무, 야우폰 홀리입니다. 그 역사는 기록된 식물 사보타주의 가장 고의적인 행위 중 하나입니다. 남동부 삼림 지역의 원주민들은 최소 8천년 동안 야우폰을 우려 마셨습니다. 이는 중국차가 존재했던 기간보다 약 3,000년 더 길었습니다. 현재 플로리다의 티무쿠아족은 그것을 신성하게 여겼고 순결의 신이 준 선물로 생각했습니다. 체로키족이 그것을 사용했습니다. 족토족, 치카소족, 머스코기족, 케도족, 치티마차족 등 남동부 전역의 부족들은 야우폰잎을 어두운 카페인 음료로 가공하여 걸프만 연안에서 내륙 평원에 이르는 네트워크를 따라 거래했습니다. 이것은 접촉 이전 북미에서 가장 널리 소비된 각성제였습니다. 커피도 수입차도 아니었습니다. 해안 평야의 모래 토양에서 야생으로 자라는 감탕나무 관목이 많은 공동체의 일상적인 자극원이었습니다. 16세기와 17세기에 도착한 유럽 식민지 개척자들은 그 사용을 광범위하게 기록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그것을 좋아했습니다. 일부는 그것을 영국으로 수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1789년 윌리엄 아이턴이라는 영국 식물학자는 런던 큐 가든의 왕실 정원사로 일했습니다. 그는 대영 제국 전역의 식물을 분류하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 해 그는 야우폰 감탕나무의 새로운 학명인 아일렉스 보미토리아, 즉 구토를 유발하는 감탕나무를 부여했습니다. 그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야우폰차는 구토를 유발하지 않습니다. 수세기 동안의 역사적 기록들은 일상적인 소비를 문서화하고 있으며 메스꺼움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의식용 버전은 때때로 극도로 농축되어 빠르게 섭취되어 의례적인 정화를 유발했지만 일상적인 차는 그러한 반응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아이턴은 원주민 의식의 극단적인 사례를 가져와 그것을 전체 종의 결정적인 특징으로 낙인 찍었습니다. 플로리다 대학의 식물학자들은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들은 아이턴이 당시 전 세계 차와 커피 무역을 장악하고 있던 영국 동인도 회사의 이익을 위해 행동했다고 믿습니다. 미국 식민지 전역에서 야생으로 자라는 무료 카페인 식물은 식민지 수입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었습니다. 차와 설탕 세금은 영국 경제의 기둥이었습니다. 전략적으로 선택된 하나의 라틴어 이름은 수세기 동안 소비자의 관심을 파괴하기에 충분했고 그 효과는 지속됩니다. 연구원들은 75명에게 야우폰 음료를 시도할 의향에 대해 설문했습니다. 12명이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그 같은 사람들이 그 식물의 학명을 알게 되었을 때 관심은 거의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1789년에 부여된 단 하나의 단어가 2세기 후에도 여전히 수요를 죽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식품 역사상 가장 오래 지속된 비방 캠페인입니다. 이 캠페인이 묻어버린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야우폰은 지금까지 테스트된 모든 카페인 함유 식물 중에서 터브로민 대 카페인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터브로민은 불안감이나 초조함 없이 부드러운 각성 상태를 제공합니다. 야우폰은 또한 탄닌을 거의 포함하지 않습니다. 탄닌은 커피와 일반 차에 들어있는 화합물로 쓴맛을 유발하고 치아를 변색시키고 위를 불편하게 합니다. 야우폰 잎을 1시간 동안 우려도 차는 쓰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부엌에 있는 커피로 시도해 보세요. 키우는 것은 거의 터무니없이 간단합니다. 미국 남동부가 원산지이며 이미 토양, 기후, 해충에 적응되어 있습니다. 화분이나 땅에 심으세요. 밑동 근처 줄기를 잡고 손을 바깥쪽으로 밀면 잎이 깨끗하게 벗겨집니다. 그늘에서 채반에 말리세요. 더 진한 맛을 원한다면 팬에 살짝 볶은 다음
뜨거운 물에 우려내세요. 이것은 236년 전 영국 정원사가 가짜 이름으로 지으려 했던 식물에서 얻는 무료 카페인입니다. 야오포는 드디어 그 가치를 인정받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조지아주 서베너와 텍사스주 오스틴의 소규모 로스터들은 이제 지역 시장과 온라인에서 야오폰 차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남부 해안 지역의 야생 군락과 사유지에서 수확합니다. 맛은 순하고 흙냄새가 나며 약간 달콤하여 라틴어 이름이 시사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농산물 시장에서 그것을 본다면 한 봉지를 사서 8,000년의 원주민 지식이 만들어낸 맛을 보세요. 그런 다음 집에 가서 직접 심어서 다시는 살 필요가 없도록 하세요. 여러분이 평생 마셔본 모든 진짜 차는 한 종에서 나왔습니다. 녹차, 홍차, 백차, 우롱차, 이 모든 것이 카멜리아 시넨시스라는 한 종입니다. 글로벌 차 산업은 이것을 이국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 수십 년을 보냈고 스리랑카 산이나 푸지성 고원에 광대한 플랜테이션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카멜리아 시넨시스는 동백나무과입니다. 미국인들은 남부 전역의 마당에 관상용 동백나무를 키웁니다. 차나무는 같은 속입니다. 같은 종류의 관목이며 화분에서도 아름답게 자랍니다. 18인치 화분의 산성 토양과 부분적인 그늘, 그것이 필요한 전부입니다. 자연적으로 콤팩트한 관목으로 화분에서는 최대 약 6피트까지 자라며 쉽게 더 짧게 가지치기 할 수 있습니다. 한 식물은 한 재배 시즌 동안 여러 번의 새 잎이 성장을 생산합니다. 이것은 한 가구에 1년 내내 진짜 직접 재배한 차를 공급하기에 충분합니다. 카멜리아 시넨시스의 다재다능함이 이 5가지 중에서 독특하게 만듭니다. 같은 잎이 수확 후 가공 방식에 따라서만 카페인 수준이 크게 달라집니다. 백차는 한 잔에 약 35ml, 녹차는 약 50ml, 우롱차는 약 75ml, 홍차는 가장 높은 약 90ml를 제공합니다. 여러분은 산화를 조절하여 카페인을 조절합니다. 잎을 따고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결정합니다. 커피 가격은 2025년에 70% 이상 급등했습니다. 쇼핑객들은 식료품점 통로에 서서 6개월 전 7달러였던 12달러짜리 분쇄 커피 봉지를 쳐다봤습니다. 브라질과 베트남의 기후 불안정으로 수확이 중단되었습니다. 전 세계 항구에서 배송 지연이 쌓였습니다. 한편 뒤뜰 테라코타 화분에 있는 차나무 한 그루는 수십 년 동안 무료차를 생산합니다. 공급망 중단도 상품 거래상도 중간 상인도 없습니다.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그리고 브라질 남부에는 음료라기보다는 악수처럼 기능하는 일상생활에 깊이 스며든 음료가 있습니다. 친구 그룹은 말린 잎과 뜨거운 물로 채워진 하나의 표주박을 사람 대 사람으로 건넵니다. 그들은 공원에서, 건설 현장에서, 그리고 대학 수업 사이에 이렇게 합니다. 각 사람은 금속 빨대를 통해 마시고 표주박에 뜨거운 물을 다시 채운 다음 건넵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일요일 오후에는 가족들이 강변 공원에서 해가 지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합니다. 이 식물은 예르바 마테, 옐바 마테르로 또 다른 감탕나무가인 아일렉스 파라구아리엔시스입니다. 현재 파라과이의 원주민 과라니족은 유럽인과의 접촉 훨씬 전부터 이것을 재배했습니다. 17세기에 스페인 예수회 선교사들이 도착했을 때 그들은 즉시 그 상업적 가치를 인식하고 생산을 독점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들은 선교 영토 전역에 마테 플랜테이션을 건설했습니다. 이 식물은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어떤 식민지 행정부도 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원주민 무역 네트워크를 통해 퍼져나갔습니다. 예르바 마테는 문화적 정체성을 완전히 보존한 채 식민주의에서 살아남은 5가지 중 유일한 것입니다. 예수회는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식물은 제국보다 오래 살아남았습니다. 일반적인 한 잔에는 약 80mg의 카페인이 들어있어 커피와 비슷하지만 마테는 또한 의미 있는 농도의 더브로민과 미량의 터필린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화합물이 함께 작용하여 급상승과 급락이 아닌 지속적인 각성 상태를 만들어냅니다. 몇 시간 동안 유지되고 부드럽게 사라지는 느린 빌드업입니다. 3시간이 지나도 피로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그런 에너지입니다. 가지치기 하면 관목으로 자라며 온대 기후에서 용기 재배에 잘 적응합니다. 새 대륙, 새 그루의 감탕나무 모두 카페인을 함유하고 있으며 식료품점의 커피 통로가 매년 길어지는 동안 북미에서는 모두 무시되고 있습니다. 5번째 식물은 신들의 음식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터브로마 카카오, 티오브로마 차차오. 3천년 동안 메소아메리카 문명은 카카오를 사탕이 아닌 전투와 무역 여행 전에 마시는 쓴맛 나는 각성 음료로 소비했습니다. 아즈텍, 마야, 그 이전의 올메크, 설탕도 우유도 호일 포장도 없었습니다. 카카오는 갈아서 페이스트로 만들고 물과 고추를 섞어 중앙아메리카 정글을 수백 마일 걷는 전사들이 마셨습니다. 카카오의 주요 각성제는 카페인이 아닙니다. 그것은 중추 신경계보다는 심혈관계를 자극하는 혈관 확장제인 터브로민입니다. 에너지는 카페인이 생산하는 것과는 다르게 느껴집니다. 머릿속의 전기가 아니라 가슴 속의 따뜻함입니다. 카카오콩은 카페인보다 6.1 1배 많은 터브로민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비율은 존재하는 소량의 카페인이 터브로민에 의해 완전히 조절되어 커피나 차와는 다른 에너지 경험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대 초콜릿 산업은 카카오콩을 가져와 과도한 가공 과정에서 각성제 화합물을 제거하고 설탕과 유제품 지방으로 채워 세상에 초콜릿 바를 팔았습니다. 원래 제품은 서반구에서 가장 강력한 문명들이 사용했던 기능성 각성제였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디저트로 바꾸고 원래의 목적을 묻어버렸습니다. 진정한 경험을 원한다면 식료품점의 초콜릿 통로를 완전히 건너뛰세요. 믿을 수 있는 곳에서 생 카카오 닙스나 의뢰용 카카오 페이스트를 구입하세요. 아니면 더 좋게 실내에서 카카오 나무를 키우세요. 따뜻함, 습기, 그리고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꼬투리가 마침내 익어 갈라지고 흰색 펄프로 덮인 콩들이 줄지어 나타나면 여러분은 콜럼버스가 스페인을 떠나기 1000년 전 중앙아메리카 전역에 무역 제국을 건설했던 것과 같은 원료를 손에 쥐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돈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실제로 돈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계 커피 시장은 2025년에 4,800 50억 달러의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미국 성인의 66%가 매일 커피를 마십니다. 이는 20년 만에 가장 높은 일일 소비율입니다. 전국 모든 도시의 모든 커피숍에서 문 밖으로 길게 늘어선 줄. 매주 평일 아침 7시 15분에 고속도로까지 막히는 드라이브 스루 차선. 이 비즈니스 모델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매일 커피를 사도록 요구합니다. 여러분의 기후에서는 키울 수 없는 콩, 여러분이 소유하지 않은 식물에서 나온 콩, 여러분이 결코 보지 못할 로스팅 시설에서 가공되고 벙커 연료를 태우는 컨테이너 선으로 바다를 건너 운송되고 곡물 창고에 저장되고 수십 개의 중간 상인을 거쳐 공급망을 통해 유통되며 각 중간 상인은 마진을 취하고 각 중간 상인은 비용을 추가하며 각 중간 상인은 나무에서 자라는 분자와 여러분 사이에 서 있습니다. 이제 이 5가지 식물이 그 사탄 팔볼빗 50억 달러 모델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야우폰 감탕나무를 한 번 심으면 수십 년 동안 카페인 잎을 생산합니다. 제식도, 비료도, 살충제도, 수입도,
로스팅 시설도 구독도 필요 없습니다. 한 번 심으면 영구적인 카페인 공급원이 됩니다. 영구적인 공급원은 반복적인 수익을 전혀 창출하지 않습니다. 반복적인 수익이 없으면 기업 투자가 전혀 없습니다. 기업 투자가 없으면 마케팅 예산도 없습니다. 마케팅 예산이 없으면 식료품점에서 진열 공간도 없습니다. 그리고 진열 공간이 없으면 세대에 걸쳐 미국인들은 카페인을 얻는 유일한 방법이 매일 아침 다른 사람에게 돈을 건네는 것이라고 믿으며 자랍니다. 이것은 음모가 아닙니다. 이것은 경제학입니다. 어떤 과학 데이터베이스에서든 커피 연구를 검색하면 수천 편의 논문, 수십억 달러의 산업 자금 지원 연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기업들은 자사 제품을 지원하는 연구를 후원합니다. 대학들은 커피 생산과 관련된 농업 보조금을 위해 경쟁합니다. 야오폰 감탕나무 연구를 검색하면 몇 편의 논문만 나옵니다. 구아야사 양리학을 검색하면 서양 기관에서는 거의 아무것도 없습니다. 텍사스 A&M 연구원들은 야오폰 추출물이 상당한 항산화 및 한겸증 특성을 포함하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유망한 결과입니다. 거의 아무도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무료로 자라는 식물들은 주주 가치를 창출할 수 없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무가치하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이름 짓기가 있습니다. 1879년 영국 정원사가 부여한 라틴어 한 단어가 야오폰에 대한 소비자 관심을 2세기 이상 거의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법도, 규제도, 관세도 아닌 단어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상업 역사상 어떤 무역 금지 조치보다 효과적이었습니다. 지난 12개월 동안 커피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세요. 70% 가격 급등, 브라질과 베트남의 기후 불안정으로 수확량의 타격, 모든 주요 항구에서의 배송 지연, 상품 투기꾼들이 선물 가격을 20년 만에 최고치로 끌어올렸습니다. 한때 저렴했던 분쇄 커피 봉지의 가격표 숫자가 매달 오르는 것을 보는 쇼핑객들. 한편 미국 대부분의 가정에서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5가지 식물이 자랍니다. 3가지는 척박한 토양과 가뭄에 잘 견디는 감탕나무과입니다. 하나는 지금 수백만 남부 가정의 마당에 자라는 관상용 동백나무와 같은 속입니다. 하나는 식민지 무역 독점을 보호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혐오스러운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그리고 이 5가지 모두 기록된 역사 이전부터 무료 카페인을 생산해 왔습니다. 여기에 5개의 양동이 현관 설치 모습이 있습니다. 야오폰 감탕나무가 있는 용기 하나는 5가지 중 가장 쉽고 가장 추위에 강하며 가장 관대한 식물입니다. 모래 토양, 부분적인 햇볕, 가끔 물을 줍니다. 식물이 자랄 때 언제든지 잎을 수확합니다. 밑동 근처 줄기를 잡고 손을 바깥쪽으로 밀면 잎이 깨끗하게 벗겨집니다. 그늘에서 며칠 동안 채반에 말립니다. 더 어둡고 풍부한 맛을 원한다면 낮은 온도에서 베이킹 시트에 20분 동안 굽습니다. 뜨거운 물에 5조 10분 동안 우려냅니다. 무료 카페인입니다. 카멜리아 시넨시트가 있는 용기 하나는 산성 토양이 있는 30갤런 화분으로 블루베리나 진달래에 사용하는 것과 같은 혼합 토양입니다. 부분적인 그늘입니다. 각 줄기에서 위쪽 2잎과 본꼬리를 수확합니다. 녹차의 경우 따자마자 잎을 쪄서 산화를 멈춥니다. 홍차의 경우 밤새 시들게 하고 세포를 멍들게 하기 위해 손바닥으로 비비고 어두워질 때까지 산화시킨 다음 낮은 열로 건조합니다. 같은 식물, 다른 차,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예르바 마테가 있는 용기 하나는 부분적인 그늘, 비옥한 토양, 규칙적인 물을 주며 성장은 느리지만 일단 자리 잡으면 똑같이 튼튼합니다. 가지를 수확하고 낮은 약한 열로 잎을 말리고 거칠게 부수고
끓기 직전에 뜨거운 물을 추가합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는 하루 종일 같은 표주박을 수십 번 다시 채웁니다. 한 번 수확으로 몇 주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날씨가 충분히 따뜻하거나 추운 날씨가 오면 화분을 실내로 들여올 수 있다면 구아야사가 있는 용기 하나는 5가지 중 가장 강력한 카페인 공급원입니다. 성숙한 짙은 녹색 잎을 따고 그늘에서 말리고 끓기 직전에 뜨거운 물에 우려냅니다. 에콰도르의 케추아족은 2000년 동안 매일 아침 정확히 이렇게 해왔습니다. 전체 과정은 5분이 걸립니다. 그리고 도전을 원한다면 카카오 나무가 있는 용기 하나는 1년 내내 따뜻함과 습기가 필요합니다. 5가지 중 가장 까다롭지만 큰 실내 화분에 있는 성숙한 나무는 한 가구가 생 카카오로 가공할 수 있는 충분한 꼬투리를 생산합니다. 흰색 펄프로 덮인 콩을 일주일 동안 발효시키고 햇볕에 말리고 낮은 온도에서 볶고 어둡고 쓴 페이스트로 갈아서 뜨거운 물에 섞습니다. 이것은 아즈텍 전사들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마신 것이지 초콜릿바가 아닙니다. 날 것 그대로의 강력한 음료입니다. 남향 현관이나 파티오에 놓인 5개의 용기, 5가지 식물, 5가지 카페인 공급원. 총 초기 비용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달 동안 커피숍에서 쓰는 돈보다 적습니다. 공급망도, 구독도, 상품 거래도, 수입 관세도, 로스팅 시설도, 포장 라인도, 바다를 건너는 운송 컨테이너도, 바리스타도, 마진도 없습니다. 평균적인 미국인은 커피에 연간 $1,200 이상을 씁니다. 이것은 추측이 아닙니다. 현재 가격으로 하루 2잔에 대한 계산입니다. 10년이 지나면 그 숫자는 $120,000가 됩니다. 평생 동안 일하면 $50,000에 육박합니다. 5개의 양동이에 있는 5가지 식물이 매 성장 시즌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무료로 생산하는 분재 $50,000를 쓰는 것입니다. 이 5가지 식물은 분기별 수익에 관심이 없습니다. 선물 시장이나 무역 분쟁이나 해운, 경로 중단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들은 엘라베마와 오리건, 부에노스아이레스와 키토, 치앙마이의 현관에 있는 양동이에서 자랍니다. 영국 동인도 회사가 존재하기 전에도 자랐습니다. 첫 커피 원두가 볶이기 전에도 자랐습니다. 누가 수입 씨앗에 뜨거운 물을 부어 $3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내기 전에도 자랐습니다. 여러분이 사든 말든 자랍니다. 항상 자라왔습니다. 유일한 질문은 이미 무료인 것에 대해 돈을 지불하는 것을 멈출 것인지입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정원에 있는